술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 직장에서 화난 마음에 내뱉은 말로 승진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은 한순간의 관계를 부수고 미래를 가로막는 칼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언어를 통해 터져나올 때 가장 잔혹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의 칼날을 어떻게 다스릴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단순히 희망을 심는 씨앗이 아니라 무심코 던진 말이 독이 되어 자라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던진 날카로운 농담 한마디가 오해와 불신을 낳고 순간의 분노로 쏟아낸 말이 가족 간의 상처로 남아 평생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맹목적인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지는 때로는 우리의 말로 분출되어 상대를 찌르고 결국 우리 자신까지 해칩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가 인간 의지의 가장 위험한 무기라고 보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욕망과 충동을 드러내는 창구이자 칼날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 속에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파괴적인 힘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포인트는 바로 말을 뱉기 전에 침묵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침묵을 소극적이고 답답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언어라는 칼을 휘두르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자기 통제의 행위입니다. 말은 한 번 흘러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지만 말로 입힌 상처는 평생 남아 상대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기에 순간의 말은 현재의 해소가 아니라 미래의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상사의 의견에 격하게 반박하는 말을 던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그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찌르고 조직 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연인에게 욱하는 마음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방패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맹목적 의지의 지배를 받을 때 가장 추하게 드러나는 것이 언어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충동적으로 말할 때는 사실상 내면의 욕망과 분노가 날 것 그대로 튀어나오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침묵은 그 의지를 잠시 붙잡아두는 힘입니다.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의지의 노예에서 벗어나 언어의 주인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오를 때 단 3초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3초의 여백이 감정과 의지를 가라앉히고 무모한 언어를 꺼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자기 절제의 표시입니다. 많은 갈등은 말로 시작되지만 침묵은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침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는 힘의 첫걸음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고 타인을 지키며 결국 관계와 인생 전체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실천 포인트는 분노의 순간을 견뎌라입니다.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치 불길이 솟구치듯 말을 뱉어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능적 의지에 휘둘리는 순간 가장 나약하고 추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의지의 노예가 된 우리는 순간의 쾌감을 위해 상대를 베어내는 말을 던지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분노가 실린 언어는 한 번 뱉는 순간부터 삶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화가 난 마음으로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쏘아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동료의 마음을 꺾고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신뢰는 무너지고 협력은 사라집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다고 너 때문에 다 망쳤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사랑은 상처로 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성급한 말은 어리석음의 증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 말의 상처는 오래갑니다. 그렇기에 분노의 순간을 견디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분노를 삼키는 순간 당신은 언어의 주인이 되지만 내뱉는 순간 당신은 언어의 노예가 됩니다. 실천 방법은 즉시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화가 치밀 때는 심호흡을 하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바로 답하지 않고 최소한 10분 뒤에 답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는 순간 불길 같은 감정은 가라앉고 이성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분노를 견디는 힘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자의 덕목입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분노의 순간을 견디는 그 힘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자기 의지에 대한 통제의 진정한 실천입니다. 세 번째 실천 포인트는 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단어를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실제로 필요한 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불필요한 관계와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즉, 적게 말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할 때 우리의 언어는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대개 가벼워져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침묵을 지키다가 꼭 필요한 순간 짧고 단호한 의견을 내는 사람은 오히려 모두의 주목을 받습니다. 말의 양이 적을수록 그 무게와 울림은 커집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잔소리처럼 쏟아내는 말보다 침묵 속에 있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전하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같은 말이 훨씬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언어의 힘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필요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결국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줄일수록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를 무기로 쓰지 말고 열쇠로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관계의 문을 닫지만 선택된 한마디는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단 한마디가 상대의 인생을 바꾸고 동시에 당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주제를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침묵으로 충동을 다스리고 분노의 순간을 견디며 선택적으로 말을 사용하라는 세 가지 실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철학적 태도입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무심코 휘두르면 상대를 베고 그 칼 끝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합니다. 반대로 신중히 다루면 말은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한마디의 말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던질 그 한마디는 칼입니까? 아니면 열쇠입니까?